주인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 기억하시겠지만 2월 7일 날 삼성그룹은 이제 에버랜드 전환 사채 증여 문제 그리고 엑스파일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깊이 반성한다고 당시 이학수 부회장이 발표를 했지만은 이건희 회장께서 머리를 숙였죠.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는 2008년 4월 22일 날 그야말로 삼성 치욕의 날입니다. 예? 기억하시죠? 그날 상황을? 그 당시에 삼성 특검을 한 결과로 차명 계좌 운용 등 이 불법 혐의로 기소되고 그래서 그때 아버님께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퇴진하겠다. 법적 도의적 모든 책임을 다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야말로 삼성의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겠다. 그리고 차명 계좌는 실명으로 전환을 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 유익한 데 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지키셨나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방법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던 중이셨는데 이 갑자기 와병이 되셔가지고 타이밍을 놓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드님이 사죄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구조조정본부의 기능, 뭐 미래지향적으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기획실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전략기획실 해체해가지고 미래전략실 또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룹의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권력 핵심에게 정치자금 제공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각종 불법 행위의 중심에 이렇게 구조본이 미래전략실이 서 있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 지금 이재용 증인의 태도는 말로만 지금 반성을 한다.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많은 국민들이 삼성이 청와대 헤드쿼터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 삶았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재용 증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서 홍완선 기금운용부장을 만났죠? 아까도 만났다고 그러셨죠? 예. 그 당시에 실세는 최경환 부총리인데 최경환 부총리하고는 몇 번을 만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럼 만난 적도 전화 통화한 적도 없어요? 행사장에서 행사장에서 글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1대1로 얘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뭐 1대1로 얘기를 할건 뭐 하여튼 뭔가 얘기를 했죠. 그럼 홍한선 그 기금 운영부장은 이사는 이재용 우리 저 부회장을 만나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 국민연금에서 이 투자한 많은 이제 주식 가지고 있는 회사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이 연초부터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탐방을 아니라 하고 아니 그 있었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핵심은 예. 그러면 전화를 하셔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보라고. 예, 저희 그 합병건을 가지고 처음에 저희한테 이걸 했을 때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삼성 쪽에다가 이 구체적인 설명이나 향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 저희가 답변을 들을 수가 그게 없었습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장충기 그런 분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삼성물산의 최치훈 사장을 통해서 요청을 했었었고요. 아 요청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실세였던 최경환 부총리하고
그 예를 들면 얘기를 해가지고 좀 만나달라 이렇게 그런 그 권유를 받았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럼 보고를 밑에서 하던가요? 그 부분을?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기금운용부장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최광 우리 대표님 또 최경환 부총리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홍한선 기금부장을 만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최강 우리 기금운용 사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예, 저는 삼성 합병건이든 또 다른 건이든 최경환 부총리하고 한 번도 만난 일도 전화는 전화한 여러 번 일도 하셨고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전화도 한 번도 안 하시고요? 한 번도 전화번호 자체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 보사부 장관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 뭐라고 지시하셨죠? 아닙니다. 저는 이 건을 가지고 삼성 합병건을 가지고는 청와대 어느 누구와도 통화를 한 일이 없고 기재부 어느 누구와도 한 일이 없고 복지부 어느 누구와도 통화나 만나서 안건을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연임에 반대하셨죠? 근데 그거는 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라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 아니 얘기 좀 답변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긴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저는 왜 제가 물러나야 되는지를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답변입니다. 예, 존경하는 이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조사가 2시간 정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인들 중에서는 고령인 관계로 의사진단 소견서상에 신장, 당뇨와 그리고 방광질환이 계신 분도 있습니다. 혹시 용무가 급하신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용무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얼구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이재용 정인, 네. 최순실 존재에 대해서 누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참모 중에. 빨리 이야기하세요. 최기성 부회장입니까? 장충기 사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사람을 언제 알았는지 기억한다는 게 자, 그러면 최순실 씨의 뒷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들었습니까? 증인, 네. 거듭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 좋은 회사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을 믿게 만들려면은 이 국정조사에서 정직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의원님 사실입니다. 들은 거는 다시 얼마 전에 질문합니다.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정말 기억을 최순실의 못하겠습니다. 뒷배경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누구로 어떻게 설명 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관 있다. 아주 핵심이다. 들었죠? 설명을 들었죠? 최근에 와갖고는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게 되었는지 저도 궁금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정말 의원님 송구스럽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유라 말사주자, 지원하자 하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의원님 박상진 사장입니까? 아니면은 장충기 사장입니까? 누굽니까?
제가 정말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일이 그렇게 무슨 스포츠나 문화나 이런 지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도 안 하고 정말 그 건에 관해서는 정말 저도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 박상진 사장이 성마협회 회장을 맡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았죠? 네. 예. 예, 저 박상기 저 사장 또 독일 출장도 갔잖아요. 게이트 터지고 난 뒤에 그것도 보고 받았죠. 제가 그거는 보고 못 받았어요. 그 저 회사 돈이 저 독일 지사로 갔는데 그 보고 안 받았습니까? 전 말씀드린 대로 저도 나중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저희가 참 적절치 못하게 지원을 한 건 저 인정을 하고 얼마든지 저 꾸짖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저 나중에 보고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무슨 저 박상진 사장 통해서 독일 저 정유라한테 말사는 돈 줬다는 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미래전략실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아이 누구 어느 분한테 여러 명 미래전략실 증인 자꾸 미래전략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차피 다 드러납니다. 지금 특검 수사도 있고 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있어요. 그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야기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제대로 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보고 받았습니까? 미래전략실 실장과 팀장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고 나서. 자,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한 두 번 만났죠? 작년 7월 달 만났을 때는 누구한테 연락 받았습니까? 그쪽 비서실에서 비서실 누구한테서 연락 받았습니까? 제가 누구한테까지 연락이 예, 왔는지는 그때 배석 있었습니까? 독대했죠? 예. 어디서 만났습니까? 청와대 근처에 있던 어느 자택 건물 같은 데서 대통령 안가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때 그 검찰에서요 안종범 씨가 진술도 했고 검찰이 메모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만났을 때 삼성의 지금 현안이 합병 관련해서 엘리엇 일종의 투기 자본일 수도 있고 엘리엇이 방해가 심하다, 그 골치가 아프다 그런 게 메모가 되어 있었고 또 실제로 대통령께도 그 이야기를 하셨죠? 의원님, 저도 이번에 나오기 전에 그 일자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그 독대가 있었을 때는 뭐 이미 주주총회라든지 합병이 다 된 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하신 거는 그런 합병권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지금 이미 뭐 다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회사 뭐 미래전략실 유력한 참모들이 또 오늘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 아닙니까? 오늘 삼성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관성 이 과정에서 권력 배경이나 작용은 없었는지 하는 부분들이 국민적 의혹에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 관심이 되는지 아시죠? 왜 아까 합병 비율 삼성 합병은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고 당연히 잘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왜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생각합니까? 국민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우선 정말 사죄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답을 해주셔야죠. 예. 대삼성의 삼성전자의 부회장이고 총수 아닙니까? 예? 글로벌 무대에 나가서도 그렇게 이 답변을 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런 문제 의혹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말 부족했던 점이 많고 좀 더 그 부족했던 점이 뭡니까? 하나만 더 들어보세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조금 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입장을 조금 더 투명하게 더 설득을 하고 공감을 투명하지가 갖는 않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오늘 오후에도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는 시간에 전략식 참모들한테 합병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혹 어떤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재점검하고 와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할. 네, 박영선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전달해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 겸 야당 측 간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다 그런 취지로 말씀했고 또 한 측면은 미래전략실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최지성 직함이 뭐 어떻게 되죠? 부회장입니다. 부회장, 장충기 사장이라고 있죠. 우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재용 부회장께서 증인께서 이 두 사람의 오늘 오후 증인 출석을 임의적으로 혹시 요구하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새누리당의 정유섭 의원님입니다. 예,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모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LG의 구본무 회장님, 예,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요, K스포츠 미르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대기업을 피해자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이나 대가성의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다만 LG만 그게 없어요. LG만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봤다거나 뭐 특혜를 봤다거나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셔서 증인 중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돈 내셨습니까? 시간 가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한류나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그렇게 하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 생각입니다만은 정부가 무언가 추진하는데 민간 차원에서 협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증인 말씀드릴게요. 공소장에 따르면 기업들은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아이 공소장인데요. 예. 예, 됐고요. 예. 이승철 부회장님, 그 지금 네. 회장님들 대통령 독대 하셨을 때 대통령이 기부 얘기는 없었다. 그러니까 문화, 창조, 융성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전경련이 나셔서 이 돈을 거두신 겁니까? 그런 돈 내라는 얘기가 없었다는데? 작년 7월 24일 날 창조경제센터 관련된 그 회장님들과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청와대하고 접촉한 거는 안종범 수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에는 누구하고 접촉하셨어요? 각 기업에는? 각 기업에는 관련된 임원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예. 조양호 회장님, 지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물러나실 때 김종덕 장관이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전에 최순실 씨 만나셨습니까? 만난 적 없습니다. 근데 저희 그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최 씨를 2번 만났고 삼청동의 이태리 식당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장관이 물러나라고 하니까 순순히 물러나신 겁니까? 뭐 임명권자의 뜻을 생각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때
최순실과는 관계 없어요. 뭐 그 기부금을 덜 냈다든지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저도 업무에 여러 가지가 지쳐 있기 때문에 그냥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예, 조 회장님 그 지치게 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조 회장님 판단 잘못으로 지금 한진해운이 공중 분해됐어요. 그죠? 수천 명의 한진해운 직원들 그리고 관련 업계 수만 명 직원들 지금 다 실직했습니다. 부산만 해도 1년에 8조, 전국적으로 17조 정도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 화물 클레임 소송이 얼마나 될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너로서, 기업의 오너로서 참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너무 쉽게 법정관리 신청을 하셨어요. 그 3천억 지원이 필요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네. 그러면 그 정부나 채권은행에서 안 되면 뭐 국회에 와서라도 사정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방안을 강구하셨어야지. 이게 법정관리 가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좀 미국 간 화물 그 운임료 좀 2배로 뛰고 기간 물류망이 거의 다 물러지고 이거에 대해서 조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업이 살리기 위해서 인수를 해갖고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고 또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채권단의 협의회에서 결의이 됐으면은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채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법정 관리 들어가기 전에 채권단 협의할 때 여러 수차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물주 대란이 난다는 것을 여러 부처에다가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그 설득이 부족해서 금융 논리에 의해서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2001년 조양상선 네. 무너질 때 제일생명 매각해서 돈 다 넣고 경영권 포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상선 현정원 회장 현대증권 팔아서 그거 다 돈 넣고 경영권 포기했어요. 조양호 회장 있는 한진해운의 알짜 재산 빼가고 한 주식회사 한진을 빼고 돈 넣은 척만 했지 실질적으로 희생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진그룹은 S-오일의 주식을 전부 팔아서 약 1조 원 가까운 돈을 한진해운에 투입을 했고 추가로 그룹사가 지원 형식으로 해서 약 1조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딴 회사 해외의 경쟁 회사들은 정부에서 3조에서부터 30조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받아갖고 저가 정책을 나왔기 때문에 개인 기업으로서는 같이 경쟁하는데 출혈 경쟁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부의 자율협정을 요청을 했고 자율협정에는 경영권 포기에 대한 각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적으로 법정관리 들어가지 않고 해운업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계에 부딪혀서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씨 부회장입니까, 회장입니까? 부회장입니다. 아, 그렇죠. 그 회장은 지금 누군가요? 삼성전자 회장. 삼성전자 회장은 없습니다. 아, 공석인 상태로 있는 겁니까? 이사회 의장을 하고 계신 분은 있고 삼성전자 회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님,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방송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그룹의 현재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회장인 부회장인 간에 앞으로 삼성그룹을 이끌어 나갈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고 그 경영자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저 미리 지리전에 당부해 두고 싶은 것은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은 그것을 저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의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보게 될 거라는 거. 그러한 여론이 향후 삼성그룹의 회장을 누가 할지 경영자를 정말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될지를 판단할 거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이 말했습니다. 최순실을 언제 알았냐 했었어요. 이제 우리 부회장님 지금까지 말 들어보면은 2015년 10월, 9월 이때쯤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떤 언제냐면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과 별개로 BDX 스포츠에 지원한 그때입니다. 그때는 알았습니까? 의원님, 정말 제가 언제 알았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예, 2015년 3월 달에 예.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쯤 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최순실을 알았습니까? 그때는 자, 그때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면서 정유라가 출전하는 2020년 도쿄올림픽 중장기 로드맵 발표했습니다. 정유라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데 금메달 따겠다는 이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정유라가 누군지는 알죠?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게 언제입니까? 자,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회장님, 이재용 부회장님, TV도 보고 국내 신문도 보죠? 네. 네, 그래요. 2014년 12월 달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뭐냐?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이라는 게 대대적으로 보도됐었어요. 맞습니까? 2014년 12월입니다, 그때.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관련자 중에 하나 박관청 경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권력설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14년 12월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어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다 당연히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의원님,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고 보도도 났어요. 그런데 그 최순실에 대해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의원님, 하여튼 저도 지금 이런 일에 연루가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14년 12월 달에 국내에 있었으면은 당연히 방송, 신문 봤을 거예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최순실 그 당시 이름 알았죠? 제가 언제 정확히 국내 권력설 1위라고 대통령보다 앞서는 사람이라고 최순실이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 하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 이끌어갈 만한 능력, 지적 능력 안 된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대한민국 국내 뉴스 안 보고 사는 사람이다. 버스비, 지하철비 얼마인지 모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거란 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2014년 12월 달에 국내에 있었으면서 정윤회 사건 보도될 때 권력설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있을 때 그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안 들어보셨단 말입니까? 제가 들어봤는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 하여튼 제가 부족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신문 봤습니까? 예? 신문 봤어요? 신문 2014년 12월 달에? 신문은 매일 보고 있습니다. 방송 봤으면 매일매일 나왔던 이름이 최순실 정윤회란 말이에요. 안 봤단 말이에요. 자, 그 불과 몇 달 후에 2015년 3월입니다. 삼성그룹이 승마협회 회장사 됐어요. 그때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 정유라가 최순실에 따라 이제 몰랐다는 말입니까? 회장사를 저희가 맡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의원님 정말로 제가 그렇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자, 물어보겠습니다. 미르와 스포츠재단 말고 비덱 스포츠로 지원됐던 37억, 별도로 43억 지원된 거 알고는 있었죠? 문제가 되고 나서 들었습니다. 그 돈이 최순실한테 갔다는 거 그 당시에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재용 부회장 말에 맞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삼성그룹 8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 돈을 그룹 오너도 모른 채 밑에 있는 경영진들이 마음대로 이기적이 지원해도 아무런 표가 안 난다면은 그런 그룹을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투자를 할 것이며 믿겠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용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